여러분 혹시 공들여 키운 모종이 콩나물처럼 길고 가늘게 자라다가 결국 픽 쓰러져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장에서 아주 비싸게 산 모종을 텃밭에 심었는데 며칠 만에 시들시들 죽어버려서 속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모종 실패의 악순환을 완벽하게 끊어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추와 토마토 모종을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마디가 짧고 줄기는 손가락만큼 굵게 키워내서 가을까지 엄청난 수확량을 보장하는 저만의 특별한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흔히들 모종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죠.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올 열매의 양과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종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끼는 바람에 오히려 모종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여러분의 그 행동이 사실은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들을 깨닫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강인한 모종을 키워내는 진짜 고수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 텃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모종 시절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의 일생을 사람의 인생에 비유해보면 모종 시기는 바로 영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평생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것처럼 식물도 씨앗에서 막 깨어나 떡잎을 올리고 본잎을 내는 이 시기에 어떻게 자랐느냐가 그 식물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고추나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들은 특히 초기 성장이 열매의 수확량과 직결됩니다. 모종 시기에 빛이 부족하거나 물이 너무 많거나 온도가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대신 위로만 훌쩍 자라버리는 웃자람 현상을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키가 커서 잘 자란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면역력은 바닥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종들은 텃밭에 옮겨 심었을 때 작은 바람에도 줄기가 꺾이고 아주 흔한 병해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열매를 맺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종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핵심이자 가을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기 위한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씨앗을 깨우는 온도와 습도의 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씨앗을 흙에 대충 심고 물만 흠뻑 주면 알아서 싹이 틀 거라는 맹신입니다. 하지만 고추나 토마토는 본래 따뜻한 지역에서 온 식물입니다. 이 녀석들의 씨앗은 흙 속이 축축하기만 하다고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추운 겨울날 두꺼운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화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이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씨앗은 흙 속에서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곰팡이가 피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을 파종한 직후에 반드시 미니 온실을 만들어줍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이나 비닐을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흙의 온도를 확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신생아를 따뜻한 인큐베이터에 눕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흙이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맴돌아야 씨앗은 비로소 안심하고 딱딱한 껍질을 깨고 연초록빛 떡잎을 세상 밖으로 밀어 올립니다. 만약 베란다가 너무 춥다면 전기장판을 아주 약하게 틀고 그 위에 수건을 깐 다음 모종판을 올려두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초기 온도를 확실하게 잡아주면 불규칙하게 듬성듬성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3일 만에 100%에 가까운 발화율을 보여주며 일제히 싹을 틔우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식물에게 내가 안전한 곳에 태어났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 없는 모종 만들기의 첫걸음입니다. 싹이 무사히 튀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빛의 부족으로 인한 콩나물 모종의 탄생입니다. 떡잎이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 모종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모종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줄기를 길게 늘여 빛을 찾으려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웃자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밝은 거실 창가에 두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사람 눈에만 밝을 뿐 식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조명입니다. 이 흔한 미신 때문에 수많은 초보자분들이 길고 얇은 마치 목이 길어 슬픈 기린 같은 모종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런 모종은 잎이 무거워지면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웃자람을 막는 완벽한 방법은 떡잎이 올라오는 즉시 아주 강한 빛을 쪼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햇빛이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명은 모종과 불과 5cm에서 10cm 정도로 아주 가깝게 밀착시켜서 비춰주세요. 빛이 넉넉하면 모종은 위로 키를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 떡잎을 크고 넓게 펼치며 줄기의 두께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땅에 착 달라붙어서 마디와 마디 사이가 아주 짧고 단단하게 자라는 모종. 그것이 바로 빛의 샤워를 듬뿍 받고 자란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모종의 표본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모종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어려운 기술, 바로 물주기의 예술입니다. 초보 식물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사랑을 듬뿍 담아 물을 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물고문과 다름없습니다. 흙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극, 즉 미세한 공기 구멍이 모두 물로 꽉 막혀버립니다. 뿌리는 산소를 흡수하지 못해 질식하고 결국 검게 썩어 들어갑니다. 게다가 물이 항상 풍부하면 뿌리는 굳이 물을 찾아서 흙 속 깊은 곳까지 뻗어나갈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얕게 퍼진 게으른 뿌리망이 형성되는 것이죠. 올바른 물주기의 핵심은 바로 건조와 습윤의 반복에 있습니다. 겉흙이 마르다 못해 흙을 살짝 파보았을 때 속까지 보송보송하게 말라있고 모종판을 들어보았을 때 처음보다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바로 물을 주어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말랐던 뿌리들은 수분을 찾아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고 다음에 또 언제 물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잔뿌리를 흙 구석구석까지 폭발적으로 뻗어냅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텃밭에 옮겨 심기 위해 모종을 뽑아보았을 때 하얀 잔뿌리가 흙을 꽁꽁 뭉쳐서 화분 모양 그대로 쏙 빠져나오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흙의 무게를 느끼고 식물의 갈증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하부 구조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밤낮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단련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종을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봄날의 야외는 낮에는 햇볕이 따갑도록 덥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쌀쌀해집니다. 식물은 수만 년 동안 이런 환경에 진화해 왔습니다. 낮에 광합성을 통해 열심히 만들어낸 영양분을 온도가 높은 밤에는 호흡을 하느라 고스란히 다시 써버리게 됩니다. 즉 밤낮으로 계속 덥기만 하면 식물은 잎만 무성해지고 속은 허술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아주 놀라운 비법이 바로 야간 온도 떨어뜨리기입니다.
낮에는 25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해서 폭풍 성장을 유도하고 밤이 되면 온도를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서늘하게 낮춰주는 것입니다. 밤이 서늘해지면 식물은 성장을 잠시 멈추고 낮에 축적한 영양분을 줄기를 굵게 만들고 잎을 두껍게 코팅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하며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밤에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서늘한 방으로 모종판을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온도 차이를 겪고 자란 고추와 토마토 모종은 만져보면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하고 잎사귀에서 윤기가 좌알좌알 흐릅니다. 조금 춥게 재우는 것이 오히려 모종의 면역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백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모종의 보금자리, 바로 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밭에서 흙을 퍼와서 모종을 키우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모종을 병균과 해충의 소굴로 밀어넣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야외의 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벌레알과 곰팡이 포자가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흙은 화분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물을 줄 때마다 단단하게 뭉쳐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갓 태어난 연약한 실뿌리가 이런 흙을 뚫고 나가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콘크리트 벽을 부수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모종을 키울 때는 반드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깨끗하게 소독된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상토는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등이 황금 비율로 섞여 있어서 가볍고 포슬포슬하며 배수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손으로 쥐었다가 펴도 쉽게 부서질 정도로 부드러운 흙이어야 합니다. 흙이 부드러워야 잔뿌리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죠. 식물에게 흙은 바로 그 기초공사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종 전용으로 나온 고급 상토에 투자하세요. 부드럽고 영양가 넘치며 공기가 잘 통하는 흙 속에서 자란 뿌리는 나중에 척박한 밭에 정식되어서도 무서운 속도로 땅을 장악하며 주변의 양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식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실내 육묘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바람의 마법입니다. 실내에서 모종을 키우면 잎은 예쁘고 상처 하나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식물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며 자랍니다. 식물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줄기 내부에 리그닌이라는 물질을 더 많이 생성해냅니다. 이 리그닌이 바로 식물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철근 역할을 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모종은 텃밭에 나가는 순간 봄바람 한 번에 허리가 꺾여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모종을 키울 때는 반드시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작은 소형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아주 약한 미풍으로 설정해서 모종이 살랑살랑 흔들리도록 틀어주세요. 직접적인 강풍이 아니라 잎이 가볍게 떨릴 정도의 산들바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식물에게는 내가 더 단단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라는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바람은 잎 주변에 정체된 습한 공기를 날려버려 곰팡이병이나 잎마른 병을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천연 살균제 역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종을 가장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투명한 비료, 그것이 바로 적절한 통풍과 바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종에게 밥을 주는 타이밍, 바로 비료와 영양제에 관한 치명적인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본잎이 한두 장 귀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이때다 싶어서 온갖 영양제나 비료를 흙에 꽂아주거나 물에 타서 줍니다.
더 빨리,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행동은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에게 소화도 못 시키는 매운 김치찌개를 억지로 먹이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린 모종의 뿌리는 아주 얇고 연약해서 비료의 독한 성분에 직접 닿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히려 뿌리 속의 수분을 빼앗기고 검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고 맙니다. 모종용 상토에는 기본적으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약 한 달 정도 먹고 자랄 수 있는 기초 영양분이 이미 충분히 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 후 20일에서 30일까지는 맑은 물만 주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모종의 잎 색깔이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면 배가 부르다는 뜻이니 절대 비료를 주지 마세요. 만약 한 달이 지나 모종이 제법 컸는데 밑동의 잎사귀가 약간 누렇게 변하면서 영양 부족 신호를 보낸다면 그때 가서 아주 연하게 희석한 액체 비료를 물에 타서 조금씩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물은 항상 약간 모자란 듯하게 키워야 뿌리가 양분을 찾기 위해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유불급, 비료를 참는 인내심이 명품 모종을 만듭니다. 8번째 핵심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 바로 분갈이 혹은 가식이라고 부르는 작업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좁은 파종판에서 씨앗들이 발아하여 본잎이 3장에서 4장 정도 십자가 모양으로 자라나면 이제 각자의 독립된 공간인 더 큰 포트로 옮겨 심어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계속 두면 뿌리들끼리 엉키고 영양분 쟁탈전이 벌어져 성장이 뚝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사 과정이 모종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모종을 쑥 뽑아 올리면 솜털처럼 미세한 잔뿌리들이 다 끊어지고 맙니다. 뿌리가 끊긴 모종은 새 흙에 심어져도 며칠 동안 시들시들 몸살을 심하게 앓으며 성장을 멈춥니다. 상처 없이 이사하는 저의 비법은 요람떡이 방식입니다. 먼저 이사 가기 하루 전에 모종판에 물을 흠뻑 주어서 흙이 부서지지 않고 잘 뭉쳐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뿌리가 뻗은 흙 전체를 아기 요람을 떠내듯이 둥글고 넓게 푹 떠냅니다. 흙을 절대 털어내지 마세요. 기존에 살던 흙덩어리 그대로 새로운 큰 포트의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넣고 가장자리에만 새 상토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는 자신이 이사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스트레스 제로 상태를 유지합니다. 새 집으로 옮긴 모종은 몸살을 앓을 틈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더 넓어진 공간을 향해 신나게 새 뿌리를 뻗어나가며 폭풍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단계는 실내의 온실 속 화초를 야생의 투사로 탈바꿈시키는 경화 작업, 즉 야외 적응 훈련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운 모종을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이 쨍쨍하고 바람이 매섭게 부는 야외 텃밭에 덜컥 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잎이 하얗게 타버리거나 찬바람에 얼어서 며칠을 비실거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겨울 내내 집 안에만 있다가 반팔만 입고 눈보라치는 밖으로 쫓겨난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정식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반드시 환경 적응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첫날은 따뜻한 한낮에 한두 시간 정도만 밖에 그늘진 곳에 두었다가 다시 실내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반나절 정도 약한 햇빛을 보여주고 약간의 바람을 맞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밖에서 머무는 시간과 햇빛의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식물이 점진적으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밤낮의 기온 차이까지 견디게 한 뒤에 밭에 옮겨 심습니다. 이 경화 작업을 거친 모종은 잎사귀가 두꺼운 가죽처럼 질겨지고 줄기에는 솜털이 빽빽하게 돋아나 자외선과 추위를 막아낼 완벽한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단련된 모종만이 텃밭에 심어지자마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흑사를 뚫고 곧장 활착하여
남들보다 한 달은 빠르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법은 바로 식물집사의 예리한 관찰력과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심어두고 물만 가끔 주면서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병해충은 소리 없이 찾아와 하룻밤 사이에 모종을 초토화시킵니다. 특히 진딧물이나 응애 혹은 곰팡이병은 초기에 잡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 숨은 비결은 매일 아침 모종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는 습관에 있습니다. 겉잎만 대충 보지 마시고 잎사귀 뒷면을 살짝 뒤집어 보세요. 잎의 색깔이 어제보다 연해지지 않았는지, 줄기에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혹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점 같은 벌레가 기어다니지 않는지 돋보기를 들여다보듯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잎의 처짐이나 떡잎의 색깔 변화를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스트레스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잎이 살짝 오그라들었다면 습도가 안 맞거나 해충이 즙을 빨아먹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관찰하면 병이 깊어지기 전에 핀셋으로 벌레를 잡아내거나 친환경 자재를 가볍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종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재배를 넘어서 식물과의 교감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관심 어린 손길이야말로 모종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씨앗이 어떻게 강인하고 탄탄한 모종으로 거듭나는지 그 극적이고 놀라운 과정과 비밀들을 세세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온도와 습도로 씨앗을 포근하게 깨우고 압도적인 빛과 적절한 건조함으로 뿌리를 훈련시켰으며 시원한 밤 공기와 살랑이는 바람으로 줄기를 무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영양제 투여를 참고 상처 없는 부드러운 이사를 도와주었으며 혹독한 야외로 나가기 전 완벽한 적응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 식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여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신경 쓸 것이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만들어낸 모종은 밭에 심어지는 순간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남들의 텃밭에서 식물들이 몸살을 앓고 쓰러져 갈 때 여러분이 키운 고추와 토마토는 무서운 생명력으로 흙을 장악하고 뻗어나가 가을이면 가지가 찢어질 듯 엄청난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무장하셨으니 여러분의 베란다와 텃밭에서 직접 이 기적을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으로 올해는 꼭 2배, 3배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 집사님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의 텃밭에서 가장 기대하며 키우고 싶은 작물은 무엇인가요? 또 그 작물을 키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들을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의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텃밭 가꾸기 되세요.